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요 이름이 계속 헷갈려가지고, 검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명재, 재, 이렇게 해서, 그냥 MJ라고는 계속 부를 건데,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렇게 올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정리가 필요하네요. 어쨌든, 이번 4강에서는 저번 3강에서는 300 시리즈의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보여드렸었는데 원래는 1200, 1500에서 티아포트 할 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4강에서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편, 티아포트 할 편을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는 300 시리즈 했던 3강 편에서 다 해드렸고 이번엔 티아 포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아 포탈이라고 하면은 역시 1200, 1500이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형태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이제 DP 통신 플로피 버스나 플로피넷 설정을 하는 모양이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또 똑같이 티아 포탈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키게 되면은 처음에 이 포탈뷰라고 하는 이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포탈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아주 쉽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불러오고 해당 하드웨어가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 10번 만들었었죠? 똑같이 10번 만들고 코멘트도 대충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를 꼭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티아포탈 거랑 5.5 거를 두 개 따로따로 폴더를 분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엔지니어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300이랑은 달리 티아포탈은 조금 많이 느린 감이 있습니다. 느린 감이 있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로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 로딩 시간이 긴 편이어도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버그가 많이 해결돼가지고 전에는 버그가 심해가지고 로딩 도중에 뭐 무한 로딩이 걸린다던가 아예 튕겨버린다던가 저장을 누르면 튕긴다던가 하는 좀 이상한 버그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V13.sp1 업데이트 9까지 오니까 이제 더 이상은 뭐 문제가 안 보입니다.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정말 가끔 온라인 걸다가 이상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특별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스톨 소프트웨어 눌러보시면은 현재 깔려있는 버전이 어떤 게 깔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도 해줍니다. 요거 많이 보시는 일이 많을 거예요. 버전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요 디바이스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뭐 넣어놓은 게 없으니까 PLC 프로그램 들어가도 클릭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선택하세요 라고 알람이 뜨고
뭐 모션 드라이브 쪽 눌러가도 또 똑같이 물건이 지금 없으니까 계속 이게 떠있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이 포탈 뷰에서도 프로젝트 만드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요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물건을 넣게 되면은 기능 몇 가지가 동작을 안 해요. 이거는 버그인 건지 의도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기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멘스 교육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바로 프로젝트 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부분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창을 옮기셔서 프로젝트 뷰로 화면을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이제 진짜 티아 포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은 프로젝트 트리, 프로젝트 뷰 쪽이고요. 이쪽은 프로젝트 윈도우 쪽이고, 아래는 인스펙터 윈도우, 오른쪽은 이제 기능창들입니다. 뭐 라이브러리나 테스크나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티아 포탈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기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300 같은 경우에는 300이 아니라 5.5 버전, 옛날 스텝 7 5.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라는 건 없었어요. 전부 다 수동.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했죠. 근데 티아 포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동, 대부분이 자동. 거의 다 자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프로그램이 좀 무겁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테스트 10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없죠. 물건 같은 걸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Add New Device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면서 어떤 물건을 컨트롤러로 쓰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고, 드라이버도 물건을 꺼낼 수 있고, PC 기반의 경우에도 됩니다. 요게 재밌는 건데, 스텝 7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PLC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시메틱. 근데 티아 포탈 같은 경우에는 포탈이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여서 만들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포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만 있던 시절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HMI를 쓰려면 원래는 윈CC 플렉시블이나 윈CC 2007, 2008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티아 포탈로 그냥 가는 거고, 또 PLC는 또 티아 포탈로 가는 거고, 드라이브를 돌릴 거예요. 티아 포탈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드라이브 돌릴 거였으면 스타트업 V4.4 아니면 스텝 7 아니면 윈CC 프로그램이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놓은 거예요. 티아 포탈. 그렇다 보니까 좀 무거운 거죠. 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는 일단은 1200, 1100 둘 다 보여드릴게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할 때 있는 오른쪽 창에 있었던 카탈로그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1200을 더블 클릭해서 CPU에서 2114 DC 요 놈을 누르고 제일 밑에 있는 놈을 누르겠습니다. 요 세 개는 무슨 차이냐?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2.2 버전 이하, 요건 3.0 버전, 4.1 버전입니다. 요 세 개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요 3.0과 2.2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안 됩니다. 옛날에 나왔던 놈들이라 이게 안 되고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4.0 이상 얘네들은 시뮬레이션 기능이 추가된 제네레이션 2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1200이에요. 지멘스에서도 처음에는 1200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기능이 없고
안 되고, 업로드 안 되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여유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1200을 좀 주력 상품으로 쓸 생각이 생겼는지 제네레이션 2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굉장히 쓸만해졌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가예요. 지멘스에서 저가 PLC를 꼽아보라고 하면 1200 시리즈인데 기능 자체는 그럼 저가인데 기능이 안 좋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1200의 최상위까지 올라가면은 300PLC의 중상까지 올라가요. 가격은 훨씬 싼데. 이게 좀 재밌죠? 300 시리즈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300 시리즈 자체의 가격은 변함이 없이 계속 똑같은데 그 상태에서 신제품들이 나오니까 이제 가격적 차이와 성능적 차이가 슬슬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1200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타입이에요. 무조건 컴팩트 타입. 여기 C 타입이라고 적혀있죠. C라고 쭉 나와있죠. C 타입은 3강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컴팩트 타입이라고 해서 접점과 그 CPU가 합쳐져 있는 타입을 말합니다. 거기에 조금 특이한 상황으로 이렇게 AC, DC, 릴레이 또는 DC, DC, DC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첫 번째 칸은 주전력입니다. 주전력. PLC에 들어가는 주전력을 의미합니다. AC 하면 뭐가 있죠? 220V. 220V AC라고 부르죠. 또는 120V. 이렇게 AC 좀 전압이 높은 AC가 들어와도 괜찮은 거. DC는 24V DC를 말합니다. 여기 있는 DC도 24V DC. 두 번째 칸에 있는 놈들은 입력 TR, 입력 트랜지스터가 어떤 타입인지를 뜻하는 겁니다. DC 타입. 직류 타입의 24V란 뜻이에요. 세 번째, 릴레이 또는 DC라고 되어 있는데, 릴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릴레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 요 PLC에 내장되어 있어서 접점을 키면은 딸깍 거리면서 그 접점이 붙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계적인. 반대로 DC라고 적혀있는 요 놈은 이는 트랜지스터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고 아주 반응도 빠릅니다. 그냥 소자예요, 소자. 요건 실제 하드웨어 기계가 달려있는 거고 이건 소자. 입력 접점 TR은 다 똑같습니다. 주전력이 120이나 220V AC냐 아니면 24V DC냐의 차이를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DC 릴레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4V DC, 24V DC의 릴레이 타입입니다. 릴레이 타입은 전압이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릴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전압이라는 건 없죠. 릴레이 타입은 내가 어떤 전압을 걸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Q 0.0M 이라고 해서 이렇게 PLC 내부에 들어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PLC 외부에서 소자로 달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십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형으로도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선을 말하는 거예요. 접점이 붙으면 이게 딸깍 붙어요. 딸깍 거리면서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4V를 달면은 여기 몇이 나가겠죠? 24V DC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또 여기다가 AC 220V 달면은
여기 똑같이 220V AC가 나가게 되겠죠. 여기 릴레이입니다. 여기 릴레이. 릴레이의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활용 방법 중 하나가 요 페르프를 이용해서, 요 아래에 있는 이 페르프를 이용해가지고 낮은 전압으로 훨씬 더 높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즉 24V DC는 기본이고, 그 밖에서 220V를 제어할 수도 있고 380V 아니면 뭐 110V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게 릴레이 타입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약간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게 뭘까요? 1200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놈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전원이 220V고 입력만 DC고 밖에 나가는 것도 220V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당장 지금 현장에서 PC를 갖다 꽂아가지고 무언가를 동작하고 제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아무 물건 필요 없이 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PC 전체에서 1200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다른 PC들도 220V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출력도 200 릴레이 타입으로 된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1200은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싸고 당연히 이게 양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멘스의 최고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본사다 보니까 제가 PLC를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었던 지금 당장 물건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물건 발주가 나오면 기본이 6주입니다. 6주 뒤에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게 지멘스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항공으로 받는 겁니다. 선박으로 받으면 몇 개월 수준이에요. 항공요금 받아서 보내면은 보통 한 6주? 5주? 5주 정도는 날라옵니다. 그러면 벌써 끝났겠죠, 프로젝트. 6주 뒤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끝났겠죠? 근데 1200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1200은 워낙 좀 컴팩트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몇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요놈도 장점이 있는 놈이래요. 장점이 있는 놈이에요. 요즘 1200이랑 이제 300이 슬슬 비교당하기 시작했는데 300이 좀 단종 시즌이 오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DC 마지막 버전 꺼내놓겠습니다. OK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디바이스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디폴트 값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3강에서 얘기했었는데 주소값의 디폴트 값이 뭐였죠? 192.168.0.1 요게 디폴트 값입니다. 뭐 디폴트라는 값 자체가 뭐 별거 아닌데 지멘스는 웬만하면 다 19168.0.1 씁니다. 그냥 자동이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안 바꾸거든요. 가끔 이제 좀 특이한 분들이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고 싶다고 좀 다른 번호 씁시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변경하면 됩니다. 중간 번호인 19168. 다음 번호 0이라 적었지만 뭐 나중에 한 10 넣어도 상관없고 뭐 20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걸 바꿔서 맨 마지막 자리 숫자가 이제 개별 IP 가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꺼내게 되면 렉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PLC가 디스플레이형으로 딱 보여줍니다. 쓸만하구만 하고 티아 포탈의 신기한 기능이죠. 아주 쓸만한 기능이죠. 렉이 생기고 슬롯이 쭈르륵 꽂힙니다. 1200 같은 경우에는 1번에 꽂혀있죠. 저희가 1번이 PS고 2번이 CPU고 3번이 뭐 삐리리고 해서 쭉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되어있지? 라고 TF 포탈에 올라오면서 이제 이 슬롯 번호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C타입이다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슬롯을 꼭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슬롯 개념이 조금 사라졌어요. 우리가 8개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까지 다 할 수 있게. 그러면은 DI 16점짜리에서 제일 최신 버전으로 하나 달아볼게요. 그리고 DQ 릴레이 타입 말고 그냥 24V DC 타입으로 16점짜리 달고 두 개, 하나만 달게요. 달고 기본적으로 CPU 자체에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력 접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른쪽을 살짝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화살표 모양 클릭을 하시면 늘어나고 또는 이렇게 그냥 꺼내면 돼요. 꺼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화면이 좀 좁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답한 모양이 됐는데 자 이렇게 최대한 늘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할 때 우리 300에서 할 때 보면은 하단에 목록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얘네들은 1200에서는 오른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AI 2짜리가 2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기본으로 내장돼 있어요. AI 2점, 14, 10.2 기본이고 하이스피드 카운터 2개, 3개, 4개, 5, 6개까지 쓸 수 있도록 기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제너레이터 요거는 아주 쓸만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요놈부터 요놈까지 하이스피드 카운터하고 펄스 제너레이터 는 0.01초까지 만들어봤어요. 그 이하는 안 되나봐요. 그 SP나 S 계열에서는 이하까지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요놈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 플로피넷 인터페이스 랜포트 꽂는 거 하나 달려있고 현재 방금 꽂았었던 SM1121하고 1222 요 두 놈 지금 꽂혀있구나. 요 주소값을 변경을 해주면 좋겠죠. 0, 1 했으니까 여기서는 2부터 가면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2라고 가면 이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전에랑은 다르게 요즘 디폴트 값이 뭐냐면서 이제 없어졌죠. 훨씬 편해졌어요. 사실 디폴트를 굳이 클릭을 안 해도 자동으로 해줄 거면서 뭘 새삼스럽게 디폴트를 클릭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폴트라는 그 클릭하는 게 없어졌어요. 불편하다고. AI도 100번으로 이름 변경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이 기본으로 달려있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상태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이 있죠. 특이한 건데 이건 1200에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시그널 보드라고 하는 것을 넣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그널 보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물건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접점에 그 이름이 쭈르르륵 다 나와 있어요. 쭈르르 현재 변경되어 있는 여기에 램포트가 실제로도 있고 여기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런 스탑 뭐 에러 메시지 띄우는 그 램프가 실제로도 달려 있고 여기 실제로도 지민스라고 적혀 있어요. 메모리 카드를 꽂는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시그널 보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AQ 해가지고 요 한음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쏙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좀 웃기게 생겼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뒷부분 나머지 부분에다가는 DIDQ 16점 VDC로 다 채워 넣겠습니다. 계속 넣어지죠? 여기까지가 1개 9개까지 해서 총 8개 7, 8개 지멘스의 1개는 한 렉에 8개의 IO가 1개입니다. 이렇게까지 꽂았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죠. Add New Device 해서 우리가 물건을 더 추가할 겁니다. 1500을 가보겠습니다. 슈르베 PLC 같은 경우에는 PN 타입과 DP 타입이 이렇게 쭉 있는데 300이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300에서는 처음에는
PN이 아예 없었죠. MPI가 밖에 없었고 MPI DP로 조금씩 확장되다가 후반 가서야 겨우겨우 PN이 나오는 게 300PH였습니다. 그때는 PN 타입이 굉장히 고기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MPI나 DP 통신, 플로피 버스 계열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1500을 오면서 거꾸로 PN만 있습니다. PN만 있고 가끔 가다가 DP가 이렇게 고사양의 1500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시대가 좀 바뀐 거죠. 근데 색깔이 초록색이 있고 노란 게 있습니다. 노란 건 뭘까요? 네, 노란 거는 300 시리즈에서도 보면은 F라고 해서 세이프티 모듈이라고 있었죠? 그놈입니다, 그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마크로 테두리가 있는데 이게 세이프티 기능이 합쳐져 있는 1500 제품입니다.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세이프티 모듈이라고 따로 만듭니다. 어쨌든 1516-3 PNDP 이 놈을 클릭해서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1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다시1이 뭘 뜻하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PN이 지금 몇 개 꽂혀 있어요? 3개. 그래서 3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채널이 3개라고요. 채널이 3개.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채널이 2개. 하나, 둘. 이게 무슨 채널 2개예요? 이거 뭔 3개, 구멍 3개인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배워볼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장하고 지금 이제 4-1이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해서 왔습니다. 자,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널. 전에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구멍이 이렇게 3개가 달려있고 이렇게 DP 통신이 가능한 게 있고 채널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할게요. 이 부분을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물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여기에 X1 이렇게 X2 적혀 있고 X3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P1, P2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는 그냥 X2, X3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개는 하나의 그룹을 뜻합니다. 즉, 요 총 구멍 4개는 다시 정리해보면 x1.p1하고 x1.p2, x2, 그 다음에 x3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가 뭐냐면 채널이 총 3개인 거죠. 한 채널, 두 채널, 세 채널. 채널은 총 3개. 근데 포트는 4개. 요 P1, P2가 무슨 차이냐면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는 192, 168, 0. 0x, 0, 이렇게 좀 되겠네요.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2개도 세분화를 할게요. 위에 놈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192.168.0.1 얘는 192.168.0.2 요놈은 192.168.1.1입니다. 가운데 번호가 바뀌었죠. 가운데 번호가 바뀌었어요. 얘는 DP니까 주소값이 없습니다. 어드레스라는 그 다른 구성을 따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주소값이 이 앞자리가 전부 똑같고 뒷자리만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자리까지랑 똑같은 컴퓨터랑은 통신이 되는 거예요. 통신 연결이 되고 이 한 그룹이죠. 여기까지가 그룹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값까지 똑같은 놈들하고는 1번이든 100번이든 200번이든 이 0 안에 들어있는 놈이면 PC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92.168.0.202라 그러면 현재 있는 요 P1과 P2에다가 꽂으면 P2든 P1이든 아무데나 하나만 꽂으면 1번과 2번에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이 그룹이 돼 있으니까 192.168.0이라고 하는 그룹까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1이든 2이든 3이든 100이든 다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 그룹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안 된다. 앞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 다른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접속이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요 놈은 저장해서 한 가지 예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4-2로 넘어가서 새로 만들기.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1200PLC가 있고 1200PLC를 갖다 놓겠습니다. 1200PLC는 이 무조건 포트가 한 개입니다. 한 개. X1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X1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1500PLC를 갖다 놓고 구멍이 3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넣을게요. 크게 넣을게요. 크게. 하나 넣고 2개 넣고 X1, X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기 있는 X1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꽂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200에 있는 2번 PLC와 1번 PLC가 있으면 2번에서 1번으로는 연결 불가입니다. 똑같이 1번에서 2번으로도 연결 불가. 여기 3번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3번에서 1번 또는 2번으로 연결 가능. 응?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3번, 1번, 2번 연결 가능하고 1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가능하고 1번은 2번 못 가고 2번은 1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놈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아니고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1번을 꽂았어요. 그럼 이제는 1번에서 2번 오케이 2번에서 1번 오케이 3번에서 1번 2번 당연히 오케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플로피 내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고요. 그룹. 여기 있는 이 왼쪽 상황은 그룹이
그룹이래. 죄송합니다. 그룹이래. 그룹이죠? 그룹. 그룹이 생성이 된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아니고 1대1, 1대1을 한 거죠. 사이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얘네는 192, 168, 0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생성이 된 거고, 여기서는 192, 168, 0점 가지고 얘는 192, 168, 1점 몇이고, 두 개가 다른 그룹이지만 그룹을 연결할 수 있는 메인이기 때문에 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강제로 되는 거죠. 강제로. 요게 차이입니다. 요게. 요거하고 요거. 요 차이.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연결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 몰랐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짓을 하냐면은 3번에다가 X2 여기다가 PC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PC를 여기다가 연결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4번이면 4번. 4번에서 3번으로 연결 당연히 안 나가죠. 일단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4번에서 1번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가 192, 168, 1이고, 얘네들은 지금 192, 168, 0번, 192, 168, 0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1500 같은 경우에는 192, 168, 0하고 1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00에서는 PC랑은 통신을 할 수 있지만 PC랑은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1500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PC에서 1500에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 안 되지 하면서, 티아포차 같은 경우에는 포탈이잖아요. 포탈. 모든 걸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데 요 놈이 안 되면은 진짜 눈물 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죠.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GMS에서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답이 없는 거죠. GMS 본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 코리아에. 근데 전화하셔도 됩니다. 근데 GMS 코리아 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우리 한국 GMS 코리아는 좀 바쁜 편이에요. 일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짜잘한 거 설명해줄 여유가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그냥 돌리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 이해합니다. 바쁘셔서 돌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물어보세요.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 애초에 구멍이 왜 두 개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GMS 네트워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PN타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1500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6번 1516-3의 PNDP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버전을 꺼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물건 두 개 꺼낸 거죠. 똑같이 렉 생기면서 이렇게 딱 생기고, 여기다가 DI 똑같이 박는데 BAHF 뭐 있죠? ST도 있을 겁니다. 하이 퍼포먼스의 약자고요. BA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인지 모르겠어요. 베이직인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BA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이 좀 낮은 이라는 의미고, HF는 하이 퍼포먼스 말 그대로 성능이 높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도 좀 작죠?
눌러보면 여기 좀 넓고 좀 작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요놈을 클릭하셔서 32점 저희 많이 썼죠. 32점에 HF 해서 하나 꺼내겠습니다. 24V DC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DQ 가셔서 요 ST 있죠? 요놈이 스탠다드란 소리예요. 요놈으로 해도 상관없고 HF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스탠다드와 하이 퍼포먼스 차이가 뭐냐? 하이 퍼포먼스가 좀 더 빨라요. 접촉하는 그 속도가. 두 개의 그 시간대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빠릅니다. 말 그대로 더 빨라요. 그리고 더 정확도가 더 높다. 반응 속도가 더 높다. 빠른 거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간단한데, 제가 접점을 0.01초 단위로 깜빡거리게 해주세요 라고 누르면 0.01초 단위로 깜빡거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릴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 0.01초라고 명령하면 안 돼요. 0.5, 3초? 0.2초?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드르르륵 하던 놈이 부 하다가 아예 동선을 안 할 수도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접점 오류인 거죠. 그게 이제 스피드 차이입니다. DI, DQ 쪽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죠? 요놈 안 넣겠습니다. AI로 바로 넘어가서 AI의 스탠드 타입 8개짜리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AQ에서도 스탠드 타입 4점으로 하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끝까지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DI, DQ 이렇게 해서 16점짜리 쭉 박아볼게요. 지멘스 8개가 한 게 아니었습니까? 네, 한 게 아니에요. 1500부터는 이제 굉장히 고사양이죠. 계속 박아집니다. 실제로는 렉이 한계가 있어서 연기를 끝까지는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렉이 이렇게 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4, 6, 8개까지 다 지우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우겠습니다. 뻘짓했네요. 하나씩 지워놓고 이렇게 해서 8개 맞추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시면 셀렉트 디바이스에서 PC를 2개를 꺼냈습니다. 프로젝트에 이제 제어부가 2개가 생겼어요. 2개를 연결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통신이 안 되니까. 네트워크 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고 이더넷 이렇게 뜨는데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요놈인데 요놈 오른쪽 놈이 2개짜리네요. 근데 어드레스 가보면 0.1이 얘가 첫 번째 놈이고 얘가 1.1 두 번째 놈이 요 놈이고 오른쪽 놈이 첫 번째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있는 걸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연결이 된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PN 타입으로 이렇게 PN을 꽂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 놈이 한 포트가 더 있는 거죠. 채널이니까 P1에 꽂았다는 소리고 P2는 이제 PC에다 꽂을 거예요. PC에 이제 P2를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PLC1도 접속할 수 있고 PLC2도 접속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다가 PC를 꽂았다면 얘는 지금 0.2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시죠? 그럼 이게 여러 개면 어떻게 해요? 또 여러 개이면 이제 2개짜리나 4개짜리 찾으면 되겠죠? 늘리면 됩니다, 계속. 스케일런스 X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스케일런스 X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확장형 포트가 있습니다.
XB200 가볼게요. XB200 208번. 이렇게 해서 물건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드레스가 확장해주는 놈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pntab을 8개로 확장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여기 있는 놈이 뭐 19168 0.1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실제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8개는 다 19168 0번 그룹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놈이 됩니다. 포트 확장인 거죠. 채널 확장인 거죠. 그럴 때 쓰는 놈이에요. 요 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간단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꺼내지 않습니다. 실제 물건에서는 자동 할당이기 때문에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꽂기만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둘 다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물건이 뭐 1200이 뭐 한 3개, 4개 되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뭐 3개, 4개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하나 또 꺼내볼까요? 1200으로. 아, 요거는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300PLC 한번 꺼내볼게요. 300PLC. 우리가 꺼냈던 게 315 PNDP 였나? 뭐 어쨌든 315 맞는 것 같아요. 315F2-DP였던 것 같아요. 네. CFT 모드는 요 놈을 꺼내겠습니다. 티아 포탈에서도 300 되나요? 네, 됩니다. 티아 포탈은 하위에 있는 걸 모두 호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돼요. 여기서 또 2번 슬롯 꽂혀있죠? 요거 기준을 잘 잡고 있습니다. DIDO 16점짜리로 0점으로 하나 꺼내고 또 뭐 AIAO 합쳐져 있는 걸로 뭐 하나 꺼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네트워크 뷰 클릭을 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오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있는 PN 타입 있죠? 꽂는 곳. 이 놈을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여기에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물건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놈이 실제 물건에서 1200PLC 구멍 하나 300PLC 구멍 한 개 1500PLC 구멍 3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그룹 안에 다 집어넣었었죠. 요 그룹도 요렇게 그림이 되어 있었죠. 그럼 실제 현실에서는 요놈을 좀 지우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추가를 할게요. 또 계속 추가를 해볼게요. 1200 하나 더 아무거나 하나 더 플러스 뭐 실제로도 이렇게 계속 연결합니다. PLC 제어보고 뭐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예, 많을 수도 있죠. 계속 눌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뭐야? 더 이상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없는데? 계속 꽂히네? 이 상황에서 1200이 또 늘었어. 구멍 한 개짜리. 꽂을 데 없잖아. 여기 꽂는 건가? 응? 어떻게 하지? 방금 얘기했었죠. 스케일런스라고
XB208 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여기 거 좀 절대 안 돼요. 방금 설명을 다 해드렸죠? 여기 저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보 짓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를 꽂고, 8개입니다. 8개. 꽂고,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얘도 꽂고, 그러면 다 192, 168, 0번 때 해당하는 주소값을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이것들을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럼 PC는 어디다 꽂아도 될까요? PC. 우리 PC는 어디다 꽂아야 될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기 꽂아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 꽂아도 됩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GMS 네트워크 구성. 이 PN 타입, 플로피 넷이라고 하는 연어입니다. 플로피 넷.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놈이 어떻게 와도 이제 다 통신시킬 수 있겠죠? 요놈입니다. 요놈. 4-4번인가요, 벌써? 4-4번. 요놈입니다, 요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대로 하나하나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차이가 뭐냐? 여기 있는 이 PLC가 하나씩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놈을 누르고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 딱 누르면 PLC에 쏙 들어가겠죠? 요놈을 클릭하고 또 요놈을 누르면 요놈만 들어가고, 요놈 클릭하고 나면 요놈만 들어가고, 요놈 클릭해서 요놈은 요놈만 들어가고. 실제 물고 꽂혀 있으면 이렇게 업로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기에 바로 티아 포탈입니다. 물론 300에서도 할 수 있어요. 300이 기능을 그냥 꺼내면 보니까 300에서도 할 수 있는데 300에서는 이제 이 그림이 없다 보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티아 포탈에서는 네트워크 뷰라는 게 생기면서 토폴로지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토폴로지 구성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쉽게. 토폴로지 뷰라고 돼 있죠? 토폴로지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아주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정확하게 몇 번 포트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라고 딱 찍어주는 거죠. 200 매니지먼트에서 200, XB200, 208번. 여기는 5, 8, 13, 뭐 16은 개수예요, 개수. 여기 꽂혀있는 개수.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개수. 이렇게 하면 이제 8개가 나오죠. 아이고, 올라가 버렸네. 안 그래도 좀 좁아 터졌는데 지금 올라가 버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진짜로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요 놈으로 여기다 꽂고 확대를 좀 할게요. 200%, 200% 여기다가 꽂고 옮겨서 앞으로 가고, 아이고 이거 화면이 너무 조그만하다. 여기다 꽂고 여기다가도 딱 꽂고 이러면 이제 이거 동작 되겠죠? 정상적으로. 굉장히 짜증나는 스타일입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요거 일로 옮기고 요놈을 이렇게 옮기고 요놈을 이렇게 내리면은 딱 이해가 되겠죠. 내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눈으로 이제 확 들어오죠? 어떤 모양인지. 요거는 확실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고, 벌써 시간이 55분이 됐네요. 계속 일단은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얘기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일단 바로 바꾸겠습니다. 4 넣고 이거 4 넣고 6 넣고 6 넣고 8 8 가 10번 10번 12번 12번 IO는 공유를 한다고 했었죠. 공유 안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14번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I14번과 Q14번이에요. 두 개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여기 하드웨어 주소, 어드레스도 다 해놓고, 요거를 직접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이 이더넷 어드레스도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룹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룹도 또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룹이 여러 개는 뭔 말이냐면, 191680이라는 그룹, 191681 그룹,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따로 만드는 건 이제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네트워크 그룹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이제 아시겠죠? 뭐 하나를 떼볼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뭐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해도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구성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 떼보죠. 얘 빼겠습니다. 이놈 빼버리겠습니다. 이놈이 여기 꽂혀있다. 난장판 됐죠 지금. 버그 걸렸어. 이렇게 되면 버그 걸리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짜잔. 힘들게 됐네. 짜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놈을 좀 위로 올려서 이놈이 여기로 꽂혀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얘는 나머지 절대 접속 못하고 얘만 접속되고 얘는 전부 다 접속할 수 있고 얘는 딱 여기까지만 접속이 가능한 거죠. 얘도 여기까지만, 얘도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가 되죠. 채널이 두 개다. 라는 의미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요 채널과 요 채널. 요 채널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 어드레스 값을 보면은 1918 1.4 여기는 0.1 여기는 1.1 이렇게 어드레스가 다르다라는 거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4강은 티아포탈 편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티아포탈 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5강부터는 다시 300으로 돌아가서 V5.5에 OB나 FB, FC, DB 이야기를 할 거고 시간이 된다면 티아포탈도 당연히 할 겁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